알파고가 2세대를 이기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자동차 이런 데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또 주식 예측 뭐 이런 데도 벌써 지금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알파고라든지 이런 새로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중에서도 머신러닝이 좀 고급화된 딥러닝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우는 것만 해도 한 몇 학기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우리 잠깐 요 시간에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맛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화이트, 그 다음에 프로블렘 솔빙,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데이터가 여러 100명, 1000명에 대해서 있다고 쳤을 때, 그것이 이제 X1, X2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무슨 숫자를 곱합니다. 요것이 이걸 판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져갖고 W1, W2를 곱해갖고 그걸 합을 내고, 그 합의 값이 얼마보다 크면은 true라고 하고, 얼마보다 작으면 false라고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러닝이라는 건 이제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가. 그래서 러닝은 뭐가 러닝이냐면, 이 W1, W2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거를, 요거를 어떻게 값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러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쭉 계속 넣으면서 계속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봐갖고 W1, W2를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 그것이 지금 머신러닝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데이터 종류가. 그 다음에 여기서 판단하는 게 차일드냐 아니냐, 이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이라고 쓰면 진달래냐, 장미냐, 라일락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 걸 우리가 멀티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데이터를 보고, 이게 아이냐, 어른이냐, 이걸 판단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가 키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판단하는 어떤 트랙으로 이렇게 W1C, C는 이제 child를 내가 의미하는 걸로 써놨어요.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떤 웨이팅 팩터를 곱해서 더하고 그것이 true인가 false인가 구별하고, 또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어른에 대해서도 웨이팅 팩터를 해서 그거를 구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뜻은 뭐냐면 요 W 값을 계속 바꿔나간다는 거죠. 바꿔나가고 여기서 합친 숫자만 딱 보면은 이게 child인지 adult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여기까지를 우리 요번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 문제는 더 훨씬 복잡하죠. 실제 우리 뇌의 구조가 요거 금방 본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여기 이제 덴드라이트, 누클레우스, 그다음에 셀, 이런 것들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뇌에는 그런 뉴런, 이걸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그 뉴런이 수많은 것들이 서로 막 엉켜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중간에, 아까는 이제 인풋 레이어하고 아웃풋 레이어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히든 레이어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제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 러닝 방법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리인포스드 러닝이라고 있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입력에 대해서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서 그걸 트레이닝 시킬 때는 답하고 계속 비교해갖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 경우를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답은 몰라요. 답은 모르는데 입력이 이제 있는데 그 입력을 대입했을 때 뭐 상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상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벌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저쪽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 그걸 여러 번 시도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러닝을 하는 방식을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합니다. 리인포스트 러닝도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바둑 두는 거, 이세돌 바둑 두는 거에서는 그 어떤 수를 뒀을 때 그거를 계속 더 두었을 때 이기는 확률이 높다, 지는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상대방도 인간인 경우에, 인간 대 인간 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시도해보고 나중에 해봤더니 졌더라, 뭐 나중에 했더니 이겼더라, 그걸 가지고 계속 그 W 값을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소개한 건 이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도 적용할 수 있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있는 경우도 뉴럴 네트워크 사용할 수 있고 답이 없는 경우에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하고 그거 경계, 그거 정도를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여기 있는 난초들의 어떤 종류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알기로는 18세기인가 19세기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이제 난초가 세 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세토사, 그다음에 베리시칼라, 버지니카,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게 요 위에 있는 꽃잎하고 아래에 있는 꽃잎의 그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그 데이터, 즉 각 꽃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어느 꽃인지 어느 종류인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거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걸 각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요것이 이제 X에 해당하죠. 입력에 해당하고 요것이 지금 뭐냐면 해답이죠. 해답. 그러니까 해답이 있고 입력이 있는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건 이제 3차원이죠. 3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세 값을 가지고 각각 그 위치를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이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덩어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은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 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사용한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웨이트를 곱해서 입력하고 요것도 이제 벡터고 요것도 벡터면은 이런 식으로 W의 트랜스포스에다 X를 곱하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값이 되겠죠. 1차원 벡터에다가 1차원 벡터를 내적을 곱셈을 하면 이게 하나의 값이 나오고 그 값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때는 플러스 2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 1로 하는 것. 그것이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정확하면 좋은 거죠. 그죠? 정확하도록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쪽으로 W 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근데 이 W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라는 건 뭐죠? 어떤 산 정상을 올라갈 때 미분을 해야 하고 가장 미분값이 큰 방향으로 XY를 움직여서 그쪽으로 진행해갖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레디언트 어센드 그죠. 그거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건 그레디언트 디센드겠죠. 가장 어떤 웅덩이가 있을 때 가장 밑바닥 부분, 밑에 부분, 가장 낮은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미분을 하고 그 미분 값대로 미분 값이 가장 큰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라 펑션은 뭐냐면 에라 펑션은 자 이렇게 나온 값 WT에다 XN을 내적이 아니라 매트릭스 곱셈, 벡터 곱셈을 해서 한 값이 나오고 그것이 실제 답하고 곱했을 때 둘 다 플러스는 이게 플러스가 나올 거고 둘 다 서로 값이 다르면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면 이게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것이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에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라가 계속 이 에라 펑션은 그것이 틀린 경우에 여기 전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n에 대해서 하지만 전체 입력에 대해 있으면 그 입력 중에서도 요것을 해서 틀리게 나온 경우에만 요 값을 더하는 그것을 에라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에라 펑션을 최소화하는 w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w 값을 계산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w로 미분해갖고 그것을 계속 미니마이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w를 미분값 했을 때 그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최소값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w가 그 전의 w를 미래의 w 빼기 현재의 w가 이게 w에 대한 미분이죠. 미분. 거기다가 우리가 그 미분값을 최소화하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이거를 썸을 해서 판단이 틀린 경우만 계속 더해 나간 그 경우에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만 xn하고 tn 곱한 거를 계속 더해 나간 거. 여기 요 식이랑 비교를 하면 뭐가 없어졌냐면 w가 없어졌죠. 그 왜 w가 없어졌을까요? 그건 뭐냐면 w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분을 해갖고 여기서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미분값을 가지고 계속 이 w가 요 차이를 최소화하는 에라 펑션을 최소화하는 w 값을 찾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바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바 프로그래밍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C++로 바꿨는지를 둘 다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테스팅은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 W를 놓고 이제 W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실제 입력을 넣어서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트레이닝 할 때 안 들어갔던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 테스팅에 해당합니다. 테스팅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는 뭐냐면 자, 원래 게 옳다, 그러다. 그런데 그것이 옳게 나온 경우.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옳은데 옳다. false인데 false 나오면 맞는 거죠. 근데, true인데 false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false인데 true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그건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값에 어떤 비교를 해봐갖고, 뭐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accuracy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요게, 요거는 모든 경우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true인데 true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TP. 근데, 그 다음에 true인데 false라고 하는 경우를 false negative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false인데 true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이거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alse인데 false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TN이라. 그러니까 TP하고 TN은 옳은 거죠, 잘 알된 거고. 나머지 경우는 잘못된 경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옳은 경우가 accuracy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true라고 판단을 했어요. 결과 출력에서. 근데 그것이 원래 true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거의 비례가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그 다음에 true가 들어갔어. true가 들어갔는데 true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리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경우는 지금 뭐냐면 아까는 true, false 여기 어떤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true, false만 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멀티 클래스인 경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포하는 여러 가지 클래스인 경우를 합니다. 자,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셔플링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이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 하고 그다음에 프리딕트는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해갖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금방 아이리스 문제에서는 클래스가 3개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 다른 난초의 종류. 그래서 요거는 난초 세토사인가? 그게 인지 아닌지. 중간에 있는 버시컬러, 그다음에 버지니카 이렇게 트루 폴스인가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150개 세트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120개는 트레이닝에 쓰고 그 다음에 30개는 프리딕트에 써갖고 이밸리에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함수도 이제 비슷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WT를 하고 요건 이제 B를 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WT가 이제 이것이 좀 더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때는 이제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B를 이렇게 상수로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B에 대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금방 한 것처럼 우리는 W에 대한 미분값을 최소화하고 또 B에 대한 미분값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수학은 사실은 여러분들 확률 및 랜덤 변수에서 배우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것은 그 어떤 분류가 이렇게 직선의 식에 의해서 두 가지가 분류될 수도 있고 이게 곡선에 의해서 분류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우리 딥러닝 같은 데 사용되는 레이어를 아까 입력 레이어, 출력 레이어는 있는 게 아니라 중간 레이어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뇌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우기가 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